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제139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마포구 아현시장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 제공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릉시가 청솔공원의 봉안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성 알파시티 내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험 운행됩니다. 포항시에서 2019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139차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된 사건들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만 합니다. 문병호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은 일을 했다며 조국 후보자의 사법 처리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모든 권력적 비리를 엄단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문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없애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스스로 검찰개혁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과 야당을 잠시 이기는 정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오랫동안 이기는 권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기여의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수사 방해이자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아현시장에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현시장에 위치한 정육식당과 빵집의 후원으로 동네 어르신들은 든든한 한 끼를 채웠습니다. 지난 27일 아현시장의 한 정육식당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행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식당을 찾은 독거 어르신들은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당 사장님께서 나눔을 함께 어르신들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 독거 어르신들 40분이 오셔서 오늘 맛있게 한우 우족으로 맛있게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넷째 주 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식당 많이 이용해 주시고 나눔 봉사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육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어르신들에게 식당 옆에 위치한 빵집에서는 당일 구운 빵을 제공했습니다. 힘든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힘드셨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좋죠. 저희는 그게 보람이 있죠. 네, 저희는 항상 마포구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밥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한 어르신들은 빵이 든 봉지를 들고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짜 여기 일신 정육점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 다음에 항상 또 애용하고 언니들한테 또 얘기해서 많이 선전도 해야죠. 예.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면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함께 훈훈함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왕시가 지난 20일 백운밸리 의일로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의일로의 확장으로 성남 판교, 안양, 과천시 방향으로의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에 백운터널 앞에서 의왕 백운밸리 의일로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기존의 왕복 2차로였던 의일로는 4에서 6차로로 확대되어 새롭게 개통됐습니다. 백운호수 입구에서 학현마을을 거쳐 안양 판교로로 이어지는 의일로는 판교로까지의 이동시간을 10분가량 단축시켰습니다. 개통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신창현 국회의원, 윤미근 시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양 판교로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신호가 많았던 거리를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좋고 하다 보니까는 성남이나 판교로 또 안양이나 과천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축될 거라고 하는 기대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은 한적한 도로지만은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 롯데 쇼핑몰도 들어오고 또 백운호수 내에 근린공원도 만들어지면은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 또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아픈데 약을 구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웠던 때가 있으실 텐데요. 성남시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심야의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수정, 중원, 분당구의 한 곳씩 모두 3곳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약사가 복약지도, 의약품 조제 판매,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특히 이제 저렇게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약국 찾아 헤매시다가 약국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수정구 창곡동 위례수약국, 중원구 금광동 마이팜약국, 분당구 야탑동 야탑차 온누리약국입니다. 일반 약국들이 문을 닫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1년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의식이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릉시는 청솔공원의 봉안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매장보다 화장에서 봉안하는 장례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강릉시는 청솔공원의 봉안당 시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 준공된 청솔공원 봉안당은 모두 만 66일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수용 가능한 물량이 1,300기가량밖에 남지 않아 2-3년 뒤 만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기존 시설 옆에 2021년까지 2만 위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증축을 위해 국비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묘지 증설은 지양하고 봉안과 자연장 중심으로 청솔공원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며 2001년부터 지금까지 동결됐던 묘지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주민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했습니다. 소통 행정을 취지로 하는 이동군수실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의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이 지난 21일에 공근면에서 개최됐습니다. 공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서는 이동세탁봉사와 건강체험관, 자동차 무료 점검과 농기계 수리 등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편의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1년에 봄, 가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고치러 가야 되고 농기계도 조금 사실은 불편한 건 아닌데 또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거 오셔갖고 해주니까 저희들은 너무 좋죠. 근데 될 수 있으면 꼭 봄, 가을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매월 각 읍면을 순회하는 2019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9월과 10월에 서원면과 강림면에서 각각 개최되며 11월 청일면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횡성군은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회 평창군 어르신 한궁대회 및 제6회 강원도 세대공감 한궁대회 선수 선발전이 지난 21일에 평창군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노인의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37명의 선수와 관계자 67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양손 스트레칭으로 좌우 뇌의 활동을 증진시켜 운동과 학습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유연함과 자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남녀노소 장애인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치매 50견 향상 등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평창군 어르신 한궁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읍면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 내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를 실증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셔틀버스 시험 운행은 10월까지 진행되며 이후에는 상시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실증하는 셔틀버스는 최근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인 주식회사 스프링클라우드의 스프링카 2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은 국산 카모 1대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시험 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상시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12월부터 스프링카는 교통통제 없이 상시 운행합니다. 또 지역 내 산학연 기관들과 연계해 다양한 제품을 실증 차량에 장착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피드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실증 사업의 사전 테스트와 안전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20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수성 알파시티 내 2.5km 순환도로에서 편도 2개 차선 중 2차선을 부분 통제합니다. 최근에는 북극해의 환경 변화와 북방 경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울산 북방 물류 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북방 지역 물류 활성화에 대비하고 동북아 해상 물류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포럼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울산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패널 토론은 북극 항로와 북방 물류를 통한 울산의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북방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로 울산을 북방 해상 물류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저출산 극복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19년 대전시 저출산 극복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저출산 관련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 제작이며 양성평등의 가족 문화,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활성화, 결혼과 출산의 행복, 기타 저출산 관련 다양한 자유 주제의 내용이면 됩니다. 공고와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자료실 고시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최우수 2명 각 100만 원, 우수 4명 각 50만 원 등 총 5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2019년 대전시 저출산 극복 콘텐츠 공모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에서 우수인재가 유입할 수 있도록 명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북도 교육청이 최근에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올해 충북 출신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 진학생은 모두 159명, 전체 입학생 대비 1.5% 수준입니다. 충북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가 넘는 데 반해 진학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친 겁니다. 진학률 1.5%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입니다. 전체 3학년 고교생 수 대비해서도 0.89%로 전국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에서는 명문고 설립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도내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전국 단위 학생 모집 고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설립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교 선택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명문고 육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난 6월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역시 명문고 육성 방안 등의 연구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고와 예술고, 외국어고, 특성화고, 혁신도시 미래학교, 영재교육원 등 10개 분야의 인재 육성 모델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도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도내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을 주소를 충북으로 옮기지 않고도 지역 고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매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매 결연식은 4자녀 이상 가정의 아동 양육 비용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공동육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결연식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1년간 매월 10만 원씩 모두 120만 원, 기업체와 단체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후원금을 지급, 학원은 수강료 감면 및 할인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보령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양육 지원금을 인상했으며 3자녀 이상 가정 임산부 바우처 카드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천안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두정지구 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7천여 세대를 보급하여 취약계층 주택 보급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국토부 주택정책관,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 추진 경과 보고, 실증 연구 성과 보고,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두정지구 행복주택의 준공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 주민의 평균 나이가 38.6세가 돼서 저희들이 이런 임대주택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주정동에 450세대를 개발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그 공법을 해서 저희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신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주거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서북구 오성일길 11-10에 위치한 두정지구 행복주택은 지난해 5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 총 사업비 44억 7천여만 원이 투입돼 1동 지상 6층, 40세대로 모듈러 공법으로 건립됐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두정지구 40세대 외에도 부성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7천여 세대를 보급하는 등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취약계층 주택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에서는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기 북정동 일원에 조성될 미래형 복합도시에는 초고층 중상복합아파트와 병원,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은 지난 7일 양산 신기 2지구 도시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원플러스그룹은 북정동 일원 42,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40여 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3동과 병원, 호텔, 공원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 클라우드9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2021년에 착공해 2023년 말 완공하는 것으로 입안돼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패러글라이딩 선수를 가리는 2019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가 포항시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 이번 대회는 포항이 항공 스포츠의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9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곤륜산 활공장 및 칠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에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해 세계 20개국 선수와 관계자 155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초의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로 시승격 70년과 포항 방문의 해를 기념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렸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는 항공 스포츠라는 새로운 종목으로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부대 행사가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24일 개회식에는 동력 패러글라이딩 시범 비행 및 국가대표 축하 비행에 이어 열기구 탑승 체험, 텐덤 비행 등 항공 스포츠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연중 내내 모든 방향으로 활공이 가능한 환경을 가진 곤륜산에서 이번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총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들여 활공장과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항공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갑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담양구는 창평초와 창평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부터 16일까지 영어의 물놀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개학 후 학업 생활에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생활상담소와 창평번역 영농조합법인이 공동 주관하고
영학숙 아카데미 주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시원한 물놀이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기초학업 향상을 돕기 위해 마을 자원봉사 강사들과 청소년 보조 강사들도 나섰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창평초등학교 김희찬 학생은 멘토 선생님, 자원봉사형 누나들과 함께 영어, 수학도 배우고 물놀이도 매일 할 수 있어 방학 동안 심심하지 않아 좋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캠프를 주관하고 있는 똑똑생활상담소의 송희용 대표는 이번 캠프는 방학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업 향상을 희망하는 지역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영어, 수학의 기초를 다지고 개학 후 학업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으로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부모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창평 어린이들의 방학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304호인 진남관에서 여수문화제 야행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야행을 통해 밤 시간 동안 문화와 역사,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진남관 망해루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야간 문화제 순례, 역사 토크 콘서트, 진남관 색칠하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역사 토크 콘서트에서는 EBS 스타 강사 최태성 씨가 전라좌수영의 역사, 문화재 야행으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문화재 야행은 평소 주간에만 개방되는 문화재를 야간에도 체험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정읍시가 서울특별시와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지난 24일 정읍시청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시는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읍시와 서울특별시가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본격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난 24일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정읍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하고 양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와 상생협력 정책을 공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시 간 협약사항은 혁신적인 우수정책 탐방 및 벤치마킹, 역사, 문화와 체험, 청소년 교류활동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고 함께 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행정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5시 반경 서울 외곽순환도로 판교분기점 분당 방향에서 버스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난 버스는 승객들을 태우고 안산에서 경기도 광주 중계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었으며 펑소리와 함께 우측 뒷바퀴에서 연기가 솟았다고 버스 운전자는 진술했습니다. 승객들은 갓길에 정차한 후 대피하였으며 화재는 차량 노후 등의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8일 오후 8시 37분경 용인시 백암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공장동에서 발화되었으며 4개의 공장동 중 2개 동이 소실되었습니다. 불길은 오후 10시경에 완전히 진화되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건물에서 지난 27일 오후 6시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현장에 선착대가 도착한 지 30여 분 내에 진화되었으며 승강기에 고립되었던 시민 2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덧 9월이 됐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된 만큼 활기찬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